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하고 다르게 그나마 조금은 맑았던 시장이었고 동시효과에 조금은 크게 밀렸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우상향 쪽으로 오늘의 방향은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금요일이었고 또 월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동시효과에 일정 부분 리밸런싱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반대로 오후장까지 크게 들어 올리면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1.5%의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어제 부진했었던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지는 어제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다소 쉬어갔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쪽의 상승폭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캠바이오, 휴젤 다 모두 바이오 종목이 있고 상위 10개 중에 5개가 바이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6일 연속으로 모두 3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오늘 시장을 선방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8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1,8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6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소폭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규모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S일렉트릭, HLB, 유한양행,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기아, SK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시간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국내 시장에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시차를 두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몇몇 종목들의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3%로 마무리되었고 S&P 500은 보합이었습니다. 또 다우지수는 오히려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어제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도 어제 엔비디아 약세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제 시간에서 엔비디아의 급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선제적으로 불안한 시장 흐름을 국내 시장이 먼저 반영을 했던 만큼 오늘은 그나마 조금은 견조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대만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오랜만에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이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장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는 엔비디아 주가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왼쪽은 전날 거거든요. 전날은 장중에 2% 하락이 있었고 시간에서 7%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도 그대로 주가가 시간에만큼 하락이 나왔고 또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오늘 시간에서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또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가 소멸이 된 만큼 그런 부분에 시장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렇게 주봉상의 추세를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이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항상 저점 부근에서는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 추세선의 거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지만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추세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조금은 비중을 줄인다든지 올라간다고 해도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반도체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시장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업종과 업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는 매일같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연말까지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추세 있죠? 그 추세가 깨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는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그리고 반도체를 넘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내년에 기술주의 침체 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만약에 그 추세가 깨진다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업종과 업황을 바라보는 시각, 그 생각 자체는 언제나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게 추세가 깨진다고 해서 완전히 반도체가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깨지고 나서 일정 부분 시간을 거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추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다시 깨지고 올라간다고 해도 일단은 깨졌다는 것에 조금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깨졌다고는 할 수도 없겠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9월달이 시작이 되죠. 그때 또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 라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추세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이닉스의 추세는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금이 여섯 번째네요. 자, 그리고 어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100만원 근처에서 어제 오늘 조금씩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100만원을 확실하게 돌파한다면 저는 조금 더 쉽게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100만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눌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걸 넘어서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를 본다면 저는 확실히 9월 한 달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장주들이 있죠. 첫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한 달도 제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게 9월 말쯤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라는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포함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기사에는 2개의 기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것은 CMO,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CMO 사업은 흔히 반도체로 표현한다면 TSMC,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이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장품 기업으로 비유한다면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즉 위탁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위탁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 그 기업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제재를 받는다면 국내에 많은 바이오 CMO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첫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두 번째는 ST팜, 또 세 번째는 바이넥스, 그런 기업들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선제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 또 ST팜도 마찬가지죠. 이번 달 내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드라마틱하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CMO, CDMO 사업을 하고 있고, 9월 말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꽤나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9월 말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9월에는 많은 바이오 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월 7일에서 10일까지 그때 미국에서 세계 폐암 학회가 열릴 것이고, 또 9월 중순에는 스페인에서 유럽 종양 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9월에는 바이오 쪽은 많은 일정들이 있고 그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9월에는 바이오 관련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이오 종목들은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외인들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는 만큼 지금은 3개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떤 재료가 있고 또 어떤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9월 한 달 동안의 일정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8월 한 달 동안은 반도체 관련주에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또 좋지 못한 재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졌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그 추세가 깨지지 않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9월 한 달 동안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9월 2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